중학교 과정에서 이미 배우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헷갈려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의문의 오늘은 정의랑 그 의문을 이루는 분절의문의 영역, 자음이랑 모음책의 파트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이란 무엇이다?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의문은 뜻을 스스로 가지지는 않지만 뜻을 구분해주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최소 단위라고 얘기를 해요. 크게 봤을 때 의문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분절 의문이라는 것이 있고 비분절 의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분절 의문이란 뭐야? 분절 의문 거기 안 써 있나요? 의문의 종류. 분절 의문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고 육안으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자, 칠판 보세요. 공이라는 단어랑 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같은 단어입니까? 아니지. 왜 아니야? 뭐가 달라서? 오랑 아, 모음이 다르니까 뜻이 달라졌네. 뜻을 구분해줬네, 오랑 아가. 그치? 그래서 이런 것, 모음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은 분절 의문의 하나입니다. 맞죠? 그 다음 곰이라는 단어가 있고 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아니죠. 왜 아니에요? 이응과 미음과 이응 때문에 뜻이 달라졌지. 그럼 얘네도 뜻을 구분하는 아이들인 거잖아.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자음이라고 부르고요. 자음과 모음은 분절 의문에 해당합니다. 그럼 자음, 모음 말고 뜻을 구분할 수 있는 게 또 있니? 뭐가 있지? 소리의 길이. 맞죠? 그래서 하늘에서 눈이 내린다 할 때 눈은 길게 발음하고 눈 확 찌르면 아! 내 눈! 이러지. 그럴 때 눈은 짧게 발음합니다. 소리의 길이가 비분절 의문이죠. 소리의 길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비분절 의문인 소리의 길이에 대해선 잠시 언급하지 않고 물론 비분절 의문도 배우자면 배울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많기도 하지만 일단 잠시 두고 오늘은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자음의 체계가 먼저 나오니까 자음 먼저 설명을 할게요. 얘들아, 우리나라 자음이 총 몇 개인 줄 아니? 19개야? 맞아? 개수 얼른 세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아? 맞아. 자음은 총 19개야. 근데 자음은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있다고? 글자가? 장애가 있어. 왜 장애가 있다고 얘기를 하냐 하면 소리를 낼 때 나오다 보면 어딘가에서 부딪히거나 막혔다가 터트리거나 막혔다가 터트리는데 부딪히거나야. 그래서 자음은 19개 중에 딱 4개 빼고는 전부 다 장애가 있는 소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자음이라는 녀석을 분류하는 기준은 크게 안울림 소리인지 울림 소리인지로 나뉘고요. 안울림 안에서는 왜 안 울리는가, 어디에 부딪히는가, 어떤 식으로 발음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가면 조금 헷갈려. 울림 안 울림은 얘기하지 말자. 첫 번째는 이 발음이 나는 조음이라고 할게요. 발음이라고 하지 않고 교과서 시험 문제 나오는 그대로 그냥 설명합니다. 조음의 위치에 따라서 분류하고, 두 번째로는 조음의 방법에 따라서 분류하고, 또한 조음의 혹은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분류되는지 한번 볼게요. 미리 그려놓을 것을 시간을 좀 많이 버리게 됐네. 좁아.
순음, 치조음, 경국의 음, 연국의 음, 후음. 자, 봅시다. 첫 번째로는 소리의 위치 혹은 조음의 위치에 따라서 나눠볼 거고, 그 다음 얘네들은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나눠볼 거고, 그 다음 조음의 방법에 따라서 나눠볼게요. 야, 조음의 방법에 따라서 먼저 얘기를 하면 조음 방법은 소리를 어떻게 뽑아내는가거든. 근데 어떤 소리는 허파를 막았다가 파, 피카츄. 피카츄는 좀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리가 팍 터지면서 나오는 소리가 있어. 그런 소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파, 열, 허파에서 터지는 소리 이렇게 불러요. 근데 어떤 소리는 통로가 좁아져서 여기에서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가 있거든. 그런 것을 무슨 음이라고 하냐? 마찰되는 소리, 마찰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또 어떤 소리는 허파에서 공기를 터트리는데 여기서 퓨퓨퓨 부딪혀.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파열과 마찰이 같이 일어나잖아. 그래서 파찰음이라고 부를 겁니다. 파찰음. 얘네는 근데 안 울리는 소리들이잖아. 울림 소리 4개 있다고 했지. 울림 소리, 그 다음 울리는 소리들이 있어요. 근데 얘들아, 코가 울리는 소리 뭐라고 부르는지 아니? 비음. 보통 뭐 비음을 많이 낸다, 콧소리 낸다 하면 이런 게 낑낑거리는 거잖아. 그래서 미음, 니은, 니은 얘네는 코 울리면 그냥 나는 소리거든. 그것들을 우리는 비음이라고 부르고, 혀가 말리는 소리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치, 리을. 근데 여기다 리을이라고 쓰면 안 돼. 혀 말리는 소리는 유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기역보다 더 센 소리가 뭘까? 좀 단단한 소리라고 부릅니다. 쌍기역이 더 단단해. 그 다음 더 거센 소리, 가장 거친 소리는 뭘까요? 키읔, 그치? 구두버섯조. 구두버섯조에서 단단한 소리로 하면 꾸떡바싸쫙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거 단단하잖아. 근데 그거보다 더 거칠어? 그럼 쿠트 파착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제일 센 소리야. 이해되셨죠? 이게 소리의 색이라서 예사소리, 얘네는 예사소리라고 하고요. 단단한 소리는 된소리라고 부르고요. 얘네를 무슨 소리라고 부르게? 거센 소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거센 소리. 예사소리, 된소리,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 소리의 순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우리 친구들이 이미 익히, 나 지금 촬영 중인가? 촬영 중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조음의 위치에 따라서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입술이 부딪혀서, 입술이 좀 재수없게 생겼네. 입술과 입술이 부딪혀서 나는 소리를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게? 입술 소리 이랬을 거고,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좀 어렵게 꼭 바꿔, 선생님들이. 순음이라고 합니다. 입술 소리 순서대로 외워볼게요. 브뿌프무 발음해봐. 브뿌프무. 나만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혼자 발음하는 거야? 브뿌프무 하면 입술 축축축 부딪히잖아, 그치? 그래서 미음은 울림 소리, 그쵸? 브뿌프무. 입술이 부딪히는 소리. 그 다음 혀 끝이 앞에 있는 이 있는 곳을 땡땡땡 때리는 소리. 이걸 혀끝 소리라고 배웠었겠지만 지금은 이를 치는 소리라고 해서 치조음이라고 배우게 될 겁니다. 치조음이 있어요. 혀끝을, 이것도 그냥 순서대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드, 뜨, 트, 스, 느르. 드뜨트 스스 느르 해봐. 드뜨트 스스 느르 하면 다 혀가 거기에 붙어서 발음이 날 겁니다. 근데 니은이랑 리을은 유음. 그치? 열 말리는 소리. 그 다음 니은은 비음. 맞죠? 자, 그 다음에 혀를 살짝 말아서 여기쯤을 혀를 이렇게 눌러봐. 딱딱해, 부드러워? 부드러우면 잘못된 거야. 딱딱해. 그걸 생입천장이라고 불렀을 거야. 그런데 여기 혀가 이 딱딱한 입천장을 치는 걸 딱딱하니까 구개음이라고 부르는 거야. 경구개음. 딱딱한 입천장, 생입천장 소리.
자, 구개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즈, 쯔, 츠, 하면 딱딱딱딱딱 부딪힐 거야, 천장에. 혀를 최대한 안으로 말아봐. 그 깊은 곳까지. 부드러운 데 있어? 말랑말랑한데? 그치? 살짝 토 나올 것 같으면 그만해. 하다가 갑자기 구역질하면 안 돼? 거기는 여기쯤인데 말랑말랑하거든? 여기에 혀가 거기에 부딪혀서 기역! 여기가 칵 부딪히는 소리가 있어. 거기를 연구개음, 열이니까 열인입 천장 소리라고도 배웠을 거고 연구개음이라고 해요. 자, 연구개음은 뭐뭐 있냐? 그, 끄, 크, 으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목청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것을 목청소리라고 하는데 후음이라고 하고요. 후음은 그냥 히읗 하나 있어요. 히읗은 근데 거센 소리, 예사 소리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런 소리의 세기가 없으니까요. 우리나라는 소리의 세기가 있어서 이걸 뭐라고 불러? 천재인데? 팔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의외네. 그럼 이건 뭐라고 불러? 신발이라고 하지 마. 발. 근데 우리나라는 소리의 세기가 있으니까 팔과 발이 비읍, 피읍 소리의 세기로 구분하지. 근데 미국 애들은 꼭 어떠니 오면 나 팔 아파 이러면 팔이 왜 아파? 나 어제 막 걸었어 팔 아파. 이 병신이 발이라고 왜 발음을 못하? 이런 느낌 혹시 받아봤어? 걔네는 소리의 세기가 없어서 그래 얘들아. 근데 우리나라는 소리의 세기가 있다 보니까 발, 팔 구분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 다음 이 위치를 굉장히 중시하는 이유는 우리가 음운 변동을 갔을 때 한번 이 발음 해봐. 받침이 뭘로 바뀐 것 같아?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네. 맞지? 이게 음운 변동이잖아. 너희가 배우는 파트에.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네. 너희 학교에서 시험 문제 뭐라고 내냐? 조음의 위치는 그대로고 조음의 방법이 달라졌다. 맞냐 틀리냐 그거 찾을 줄 알아야 돼. 그럼 이 개념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지 풀지. 그래서 이 표부터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이 표는 다음 시간에 너희가 주중 테스트 올 때 시험을 봐야 하니 표정 봐. 너 집에 가서 일기 쓰는 거 아니야? 국어 추가! 막 이러면서. 자, 이거 외워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모음 체계를 한번 볼 거예요. 쌤이 아까 자음은 19개 중에 대부분 다 장애가 있는 소리라고 했었죠. 어디서 부딪히는 소리란 말이야. 맞지? 그런데 모음은 21개거든? 21개가 전부 다 장애가 없어. 장애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일 것 같아? 울림소리야? 아니야. 울림소리야. 모음은 21개가 다 장애가 없는, 한마디로 울림소리, 얘는 장애가 있는 안 울림 소리들이 대부분인 거야. 그런데 모음은 21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일단은 단모음이라는 것이 있고 장모음은 뭐야? 누가 길이를 얘기해? 이중모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해봐. 이름을 보고 생각해봐. 단모음은 단 한 번에 발음 나겠어? 여러 번에 걸쳐서 발음 나겠어? 단 한 번에 발음 나서 단모음이야. 어떻게 한 번에 발음 나? 아! 이렇게. 으아! 이게 아니잖아. 아! 한 번에 발음 나. 한마디로 입술이나 혀가 고정돼서 발음하는 동안 변하지 않아야 돼. 근데 이중모음은 이중으로 발음 나야 되잖아. 그래서 우와, 우와 아니면 예?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입술이나 혀가 고정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단모음이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는 게 10개,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지 않는 이중모음이 11개가 되는 거야. 그 중에서 우리가 외우는 표가 있잖아. 모음의 표. 그건 딱 단모음 10개로만 표를 하는 거야. 왜? 이중모음은 중간에 입술이랑 혀가 고정되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이걸 뭘 분류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 단모음 10개를 한번 기준을 세워서 분류를 해보자. 자, 단모음의 첫 번째 기준은 혀의 최고점의 위치입니다. 혀의 가장 높은 지점이 앞에 있냐, 그 위치가 뒤에 있냐에 따라서 대가리로 한번 녹화 중이죠. 머리통을 그려볼까? 갑자기 머리통이 너무 좀 구디같이 생겼네요. 자, 혀가 이렇게 말리면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여 앞에 가죠.
근데 혀가 이렇게 높으면 혀의 철거점의 위치가 열로 가죠. 그쵸? 그 위치에 따라서 앞쪽에서 발음하면 무슨 모음이라고 불러? 전설 모음이고, 뒤쪽에서 발음하면 무슨 모음? 후설 모음이라 부릅니다. 자, 근데 얘들아, 후설 모음이면 혀가 안쪽에서 발음돼, 앞쪽에서 발음돼. 후설이면 혀가 앞전이 아니라 뒤겠지. 들어가 있겠지, 혀가. 그래서 후설 모음은 들어가 주어로 외워. 들어가 주어. 안에 들어가서 발음이 된다고. 혀가. 의어와 우어예요. 오케이? 5개. 자, 그 다음 두 번째. 전설 모음은 그럼 어떻게 나뉘는가? 전설 모음은 후설 모음에 짝대기를 하나씩 붙여볼게요. 여기에 짝대기 붙이면 뭐 되지? 에. 여기에 붙이면 에. 여기에 붙이면 너 이 한글 안 깨치고 온 거 아니지? 얘들아, 한글 알지? 얘는 뭘로 바뀌어? 위, 웨. 의의 세트는 이. 이, 에, 위, 웨가 전설 모음이야. 의, 아, 우, 오는 후설 모음이야. 들어가지고 외우면 나머지는 편하게 갈 거야. 그치? 그래서 의, 아, 우, 오 이렇게 외울 거야. 그 다음 얘들아, 여기는 우, 오가 들어있지. 우, 오. 여기도 우, 오. 우랑 오는 입술이 어떻게 돼요? 동그래져요. 똥구녕처럼. 자, 그러면 얘는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동그래지면 원순. 의, 에는 평평하죠. 평평하면 뭐라고 불러? 평순 모음이라고 부를 거야. 얘도 아는 평평해서 평순. 우, 오는 동그라니까 원순. 이렇게 부를 거야. 오케이? 입술 모양으로 갈랐어요. 그 다음 얘네를 한번 봅시다. 혀의 높이에 대해서 볼 거예요. 한번 발음을 한번 해보자. 이, 에 발음해봐. 이, 에. 입이 점점 커져, 작아져? 커져? 그럼 혀의 높이가 높아지는 거야, 낮아지는 거야? 낮아져? 그러면 얘가 제일 높은 거잖아. 얘가 고모음이고, 얘가 중모음이고, 얘가 저모음이야. 혀의 높이에 따라서. 아. 맞죠? 시험에서 모음 중에 입술이나 혀가 고정된 채로 평순 모음 중 가장 낮은 저모음. 시험에서 그렇게 하면 너희가 저걸 찾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게 사용된 단어를 찾으라고 하면 단어를 너희가 찾아야 돼. 그럼 이건 기본가로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지.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이걸 만나서 시험을 보겠습니다. 열심히. 근데 나는 그냥 막 비워서 줄 거거든? 이런 거 이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해, 얘들아. 이해, 이것만 외우면 안 돼. 이 개념으로 물어보는 거야, 시험에서는. 개념을 잘 이해해서 외우시고요. 그걸 내가 어디다 놨냐? 넘겨봐. 86쪽에 표 2개 놨죠? 자, 여기를 하나를 지금 메꿔보세요, 스스로. 칠판을 보면서, 물론 글씨가 이상해요,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알려드릴게요. 여기 부분을 한번 메꾸면서 체킹을 해봅시다.